그러면 이번에는요, 왜 언론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소개되는 그 상권들 있잖아요.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가고 막 이러면서 성장하는 상권, 뭐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이라든가 네. 또 경리단길도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샤로수길,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그 생명력이 네. 얼마나 갈 것인가 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그 젊은이들의 거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수길부터 얘기를 들어본다면 역사가 어떻게 갔는지를 좀 이제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이 가로수길이 신사동에 있는 상권이거든요. 자, 여기는 신사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하차해서 출입구에서부터 상권 끝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17분 걸려요. 그러면 그 공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되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면 거의 40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죠. 누가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압구정동에서 만약에 압구정역에서 하차해서 온다 그러면 상권 끝까지 걸어가는 시간에 약 25분 걸려요. 다시 되돌아간다면 거의 뭐 50분 소요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간이 젊은 애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든 상권이 아니에요. 자, 그 자리는 원래 과거에 그 예술인들이 모여있던 자리거든요. 저 가로수길이. 네네. 이런 문화 쪽에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서 상권을 만들어주니까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브랜드가 들어오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경리단길로 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상권 자체가 원래 문화를 가졌던 상권이 그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사람들이 유입했던 그 이유가 사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로 의해서 만들어진 상권이 문화가 없어졌으니까 상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타이밍에 고급 브랜드가 들어온 거예요. 임대료는 뭐 천정부지로 뛰었다가 그 예술인들이 경리단길로 가니까 경리단길에서 유동인과 또 따라간 거죠. 근데 경리단길도 사실은 지하철역에서 하차를 해서 경리단길로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들이 25분 걸려요. 되돌아오면 50분이죠. 근데 오르막길이에요. 이 끝에 가면 어디냐면 남산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술인들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시 따라왔잖아요. 예. 그 타이밍에 또 어디가 만들어졌냐면 망리단길이 만들어진 거죠. 망리단길은 지하철역에서 한 바퀴 딱 돌면은 상권만 그냥 돌아와서 오면은 40분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가는 길에 시장이 있어요. 또 전통시장. 그런 공간은 오래 못 가죠. 길어야 3년에서 5년. 근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인기 있는 플레이스 아니었나요? 아니죠. 실질적으로 가로수길이 저렇게 만들어진 것은 한 4, 5년.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전부 다 예술인 마을이었죠. 그 원래 가로수길은요, 직장인을 위한 상권이 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임대 가격이 안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오든가, 지금은 완전 관광지가 돼버렸잖아요. 주말에 사람들 좀 왔다가 지금도 사람 없고, 연예인들이 거기에서 뭐 유명 셰프들이 영업했다가도 지금 못 듣는 상태예요.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뭐냐면 사람이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성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샤로스길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내려서 버스에서 하차하면은 바로 샤로스길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바로 또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끝에 자리가 또 지하철역이죠. 그러니까 그 길이 골목길로 쭉 연결되면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권은 누가 임의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투자자는요, 저기에 누가 올 곳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 것이 상권이에요. 각종 여러 지역의 뭐 지자체에서도 여기 많이 만들었거든요. 무조건 가서 투자하면 안 된다. 사람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 가로수길이 됐든 뭐 이렇게 됐든 이제 처음에 인기가 막 언론에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그러니까 임대료도 그렇지만 사실 그 건물 예. 가격이요. 예, 가격이 엄청 상승했잖아요. 아, 그렇죠. 투자도 많이 네.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투자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많이 지금 내려간다 해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네요. 예.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아까 성장기, 성숙기 우리 좀 전에 그 앞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권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성장기에 이렇게 그래프들이 갔다가 이렇게 세태기로 가는데 이 그래프에 떨어지는 게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 그 세태기에서는 이제 네,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가격이 떨어져서 다시 상권의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면 그 새로운 상권의 특성에 맞는 임대료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창업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하락하는 건데 지금 계속 버티겠죠, 뭐.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압구정동 꼴라는 거죠. 압구정동도 지금 임대료를 30에서 50%를 떨어뜨려 줬는데 안 들어오고 있죠. 압구정 로데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젊은 애들 상권은요, 우리 젊은 층들은 영리해요. 이 자리가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 되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젊은 층들을 끌어들일 때는. 그래서 그 사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형성이 될 때는 단순하게 임차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대인들도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성수동에서도 많은 임차인들이 떠났고, 우리 흔히 말해서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어요. 그런 문화적인 상권의 요인이 없어져 버렸다든가, 사람들이 오기에 멀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성장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 의해서 어떤 상권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붐이 이제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장기라고 봤을 때 네. 성장기와 성숙기가 그것의 생명력이 그럼 한 대략 몇 년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지금 현재 뭐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일반 상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등포역 상권을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영등포역 상권은 조선시대부터 있던 거거든요. 아,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그 뼈다귀 감자탕이 나온 곳이 영등포에서 나왔다는 설이 많아요. 그런 공간에서 상권이 만들어졌던 자리인데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또 그런 또 동네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30년, 40년 돼도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비교한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죠. 뭐 10%도 안 되겠죠. 3년, 5년 사이에 무너져 버리니까. 압구정동 상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70년대에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압구정동 상권이 거의 3, 40년을 왔다가 무너진 거거든요. 사실은 상권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권들은 그런 생명력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그런 연구가 지금 많지 않아서 좀 제가 확정해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로수길이나 뭐 그 뭐죠 그 경리단길 이런 케이스만 본다고 하면은 한 4, 5년 정도로 그렇죠. 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네. 길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